수술실 내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한서진의 이마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무영등의 강렬한 빛이 그녀의 파란색 수술 가운 위로 쏟아졌고 그녀의 눈은 오직 눈앞의 작은 심장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생체 신호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그녀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녀는 한국대학병원 소아흉부외과의 전설, 황금의 손이라 불리는 한서진 교수였다. 그녀의 손은 신의 손이라 불릴 만큼 섬세하고 정확했다. 지금 그녀의 손끝에서 다뤄지는 것은 복잡한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가진 5살배기 아이의 생명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수술은 이미 6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바이패스 압력 안정적입니다. 천 유지 중입니다. 어시스턴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서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까딱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이 작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다음 단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이 메스를 잡고 움직일 때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한 악장처럼 유려했다. 수술실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가장 위험한 고비였다. 서진은 핀셋으로 마지막 봉합살을 조심스럽게 당겼다. 그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그녀는 펌프 오프라고 낮게 명령했다. 인공 심폐기가 멈추고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에 고정되었다. 1초, 2초, 그리고 마침내 작은 심장이 스스로 뛰기 시작했다. 삐. 규칙적인 파동이 수술실을 채우자 그제야 모두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서진은 지친 기색 없이 그러나 무표정하게 뒤로 물러섰다. 마무리 부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수술모와 마스크를 벗자 땀에 젖은 머리카락과 함께 지독하게 아름답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가 수술실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병원장의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한 교수님, 드디어.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방금 전에 격렬한 수술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무세운 일이죠, 김 실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김 실장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다급하게 말했다. 유일그룹입니다. 유일그룹에서 가장 위급한 VIP 환자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헬기가 방금 옥상에 내렸습니다. 유일그룹. 그 이름이 서진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그녀의 동공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그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1초 만에 평정을 되찾았다. 그래서요, 응급 환자면 응급실 프로토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김 실장은 거의 울상이 되어 매달렸다. 아닙니다, 교수님. 환자는 유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민준 군입니다. 그리고 오 회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병원장님 지시입니다. 무조건 한 교수님이 맡으셔야 합니다. 오 회장. 그 이름은 서진의 심장을 차가운 쇠사슬로 감는 듯 했다.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5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뺨을 후려치던 비수 같은 말들,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 그녀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알겠습니다. VIP 병동으로 가죠. VIP 병동은 이미 유일그룹의 검은 정장 경호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일반 환자나 의료진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복대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서진은 자신의 아이디 카드를 스캔하고 멸균 구역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전문의 팀도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가장 안쪽에 VVIP 스위트룸 문이 열렸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최고급 의료 장비들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작은 산소 마스크를 쓴 아이가 누워 있었다. 아이는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침대 곁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5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값비싼 한복을 입고 서리빨 같은 위험을 내뿜는 유일그룹의 총수 오정숙 회장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전 남편 강지훈이었다. 그는 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초췌하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오 회장은 서진을 보자마자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쏘아붙였다. 네가 감히 여길. 병원장은 미쳤군. 당장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를 부르지 못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릴 만큼 차가웠다. 그녀는 한서진이 이 병원의 황금의 손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했다. 강지훈은 서진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네가 왜 여기에? 라고 묻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서진을 버렸던 그 남자였다. 서진은 그들의 반응을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침대 위의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전문의로서의 본능으로 아이의 차트를 집어들었다. 강민준 만 5세. 서진은 아이의 상태를 빠르게 스캔했다. 심각한 심부전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몇 시간을 버티기 힘든 상태였다. 그녀는 청진기를 꺼내 아이의 가슴에 가져갔다. 손대지 마. 오 회장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미국으로 이송할 거다. 넌 그저 환자 상태나 안정시켜. 감히 네가 내 손자를... 서진은 청진기를 귀에서 빼지 않은 채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이송하다가는 헬기 안에서 죽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심장 이식이 시급하거나 최소한 에크모 ECMO라도 달아야 합니다. 내 따위가 뭘 안다고. 오 회장의 분노가 폭발하려던 순간 서진이 아이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얼굴. 굳게 감긴 눈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작은 미간. 그 얼굴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서진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의 심장이 복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 윤곽은 강지훈을 닮았지만 저 굳게 담은 입술과 눈매는 5년, 아이의 나이만 5세. 5년 전 그녀는 임신 3개월의 몸으로 그 집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그날 밤 하혈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 회장은 그토록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아이를 유산했다고 믿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서진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차트 맨 앞장에 적힌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강민준. 그녀가 쫓겨나기 전 뱃속의 아이를 위해 남편과 함께 지었던 이름. 그녀의 아들이었다. 그녀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오 회장은 여전히 무언가를 고함치고 있었고 강지훈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지독한 분노와 의사의 사명감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오 회장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5년 전 비에 젖은 생쥐처럼 쫓겨나던 여자는 더 이상 없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아 흉부외과 의사 한서진이 서 있었다. 지금부터 이 환자에 대한 모든 의학적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더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이 아이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든 나는 내 아들을 살릴 겁니다. 내 아들입니다. 한서진의 목소리는
VVIP 병실에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 말은 폭탄 선언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수술실의 무용등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어떤 소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오직 오정숙 회장만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니,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짧은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경멸을 넘어선 혐오가 담긴 차가운 비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감히 내 손자를. 강민준. 서진은 오 회장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시선은 오 회장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5년 전 제가 뱃속의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강지훈 씨의 아이. 그리고 내 아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오직 얼음 같은 사실 확인만이 존재했다. 강지훈은 그제야 무너졌다. 서진아. 그는 무의식적으로 5년 전에 호칭을 불렀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이름은 분명 두 사람이 함께 지었던 이름이었다. 그날 밤 서진이 쫓겨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서슬 퍼런 위세 아래 그는 감히 서진을 찾을 수도 아이에 대해 물을 수도 없었다. 오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쩡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닥치지 못해 네가 감히 돈을 노리고 수작을 부리는 개냐. 아니면 복수. 그래, 복수를 위해 내 손자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겠다. 그녀는 서진을 뿌리부터 썩어빠진 존재로 규정하려 했다. 하지만 한서진은 5년 전의 한서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 회장의 모욕적인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아이의 모니터로 향했다. 산소 포화도가 위험수위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심장은 멈추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펜라이트를 꺼내 아이의 동공을 확인했다. 환자는 현재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폐부종과 저산소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합니다. 지금 미국이 아니라 이 병실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심정지가 올 겁니다. 오 회장은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 최고의 의료진이 이미 전용기에서 대기 중이다. 그들이 내까지 것보다 못할 것 같아. 그녀는 서진의 전문성을 폄하하려 애썼다. 서진은 펜라이트를 껐다. 그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물리적인 시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움이다 여하. 그들이 이 아이를 살릴 확률보다 제가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옮겨 에크모 ECMO를 삽입하고 응급수술을 준비하는 것이 만배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녀의 말은 교과서처럼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오 회장을 번갈아 보았다. 선택은 보호자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헬기를 부르시죠. 저는 그동안 수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만약 이송을 강행하신다면 그 결과로 아이가 사망해도 제 책임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방안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돈과 권력의 오정숙 회장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 한서진에게. 오 회장은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이의 거친 숨소리에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서진은 오 회장의 그 차가운 눈빛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기억은 그녀가 원하지 않아도 가장 잔인한 순간을 다시 재생시켰다. 5년 전 그날 밤 유일그룹의 본가에는 지독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임신 3개월의 몸으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오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처음 보는 남자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 몇 장이 흩뿌려져 있었다. 너무나 조악하게 조작된 사진이었다. 어머님, 이건 조작된 겁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빗소리가 너무 거세 그녀의 목소리가 묻힐 정도였다. 그녀는 남편인 강지훈을 애타게 바라보았다. 그는 방구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 씨, 제발, 당신은 알잖아요.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서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의 침묵, 그것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서진의 심장을 찔렀다. 오 회장은 차가운 조소를 흘렸다. 천한 것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더러운 피가 흐르는 줄은 몰랐구나. 감히 내 아들의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딴 서방질을 해. 그녀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서진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 돈 받고 당장 꺼져.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유일그룹의 핏줄이 아니니 알아서 처리해. 오 회장은 수표가 든 봉투를 던졌다. 그것은 서진의 뺨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다. 돈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 아들 아이가 맞아요. 서진은 울부짖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들어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여보 제발. 하지만 그는 끝내 그녀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밤 잠옷바람으로 저택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뒤덮었다.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그 순간 배를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다리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남편 가족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도. 서진은 길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현재로 돌아왔다. 그날 밤의 절망은 그녀를 죽이지 못했다. 대신 강철로 만들었다. 그녀는 그 지옥에서 살아남아 의사 한서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지금 운명은 그녀의 아들을 그녀 앞에 데려다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오 회장과 강지훈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들에게서 어떠한 대답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단력으로 가득 찼다. 김 선생, 지금 당장 하이브리드 수술실 준비해. 소아심장팀, 전원콜하고 혈액은행에 O형 RH 혈액 확보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구하겠다는 의사의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다. 환자 바이탈 1분 단위로 보고해. 지금부터 내가 이 환자의 주치의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 아이에게 손대지 못해. 강지훈이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진아, 아니 한 교수, 제발 우리 민준이 좀 살려주게. 자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그의 목소리는 5년 전과 똑같이 비굴하고 약했다. 서진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무관심만이 존재했다. 한서진 교수입니다. 그리고 강민준 환자의 보호자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밖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수술 준비에 방해됩니다. 그녀는 차트를 집어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하얀 가운이 차가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견고한 얼음의 성벽이었다. 오 회장과 강지훈은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 감히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한서진의 선언과 함께 VIP 병실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진은 이미 돌아서서 인터컴을 눌렀다.
지금 즉시 하이브리드 수술실 개방합니다. 환자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쇼크 상태. 즉시 이동 준비.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정확한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동식 침대가 들어오고 온갖 생명 유지 장치들이 환자에게 연결되었다. 강지훈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서진의 얼음장 같은 아우라에 눌려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오정숙 회장은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보호자분들은 여기서 대기하십시오. 수술실 구역은 통제구역입니다. 서진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환자의 침대와 함께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오 회장에 불타는 듯 단 증오의 눈빛을 보았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의 심장 박동뿐이었다. 복도를 질주하는 침대 옆에서 서진은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렸다. 에피네프린 0.5mg 정맥 주사. 혈압이 너무 낮아. 승합제 용량 최대치로 올려. 그녀의 눈은 1초도 쉬지 않고 환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모니터를 훑었다. 민준의 작은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에 도착하자 이미 스크럽을 마친 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곳은 최첨단 영상 장비와 수술 장비가 결합된 특수 수술실로 응급시술과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곳이었다. 서진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아이의 상태가 수술실로 이동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환자 테이블로 옮겨 바이탈 다시 체크해 서진이 손을 씻으며 외쳤다. 그녀가 수술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는 순간 끔찍한 경고음이 울렸다. 빔이, 교수님 심실세동입니다. 모니터에 치명적인 부정맥 파형이 나타났다. 심장이 사실상 멈춘 것이다. 강지훈은 유리창 너머 관망실에서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와 함께 유일그룹의 주치의이자 오 회장의 수족 노릇을 하던 최 박사도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이럴 수가. 최 박사는 중얼거렸다. 제세동기 차지 50줄. 서진의 목소리가 수술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모두 비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작은 몸이 들썩였다. 하지만 모니터의 파형은 변하지 않았다. 소용없습니다. 다시 70줄. 쿵 다시 한번 아이의 몸이 튀어올랐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교수님, 약물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어시스턴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이건 심근 자체가 이미 한계입니다. 서진은 제세동기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은 무섭게 빛나고 있었다. 심장 마사지 계속해. 지금부터 에크모, ECMO 삽입한다. 최 박사가 관망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경악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 교수 미쳤어. 지금 이 상태에서 응급으로 에크모를 그것도 소아 환자에게 출혈로 죽일 셈이요. 서진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시끄럽습니다. 지금 환자를 죽이는 건 당신의 그 무지한 망설임입니다. 그녀는 10번 메스를 손에 들었다. 대퇴, 동맥, 정맥 확보한다. 초음파 가이드 준비해. 그녀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마치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넘기듯 침착했다. 그녀의 손은 황금의 손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빠르고 정확했다. 초음파 화면을 보며 그녀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의 작은 다리에 캐뉼라 관을 삽입했다. 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흘러나왔다. 펌프 온, 에크모 기계가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작동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몸에서 나온 검붉은 피가 기계를 통과하며 산소를 공급받아 선홍색으로 변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갔다. 몇 초 후 요동치던 심실세동 파형이 멈추고 심장은 멈췄지만 아이의 생체 신호는 기계에 의해 유지되기 시작했다. 서진은 이마에 땀을 닦았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 방편입니다. 심장 기능이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식 외에는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이 침묵했다. 서진은 수술실을 나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냈지만 기뻐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의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유일그룹의 후계자라면 그동안 국내외 최고의 의료진에게 관리받았을 터. 그런데 어째서 상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되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유일그룹 측에서 마지못해 넘겨준 지난 5년간의 강민준 환자 의료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록은 유일그룹 소속의 최고급 개인 병원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서류는 두꺼웠지만 내용은 이상하게도 부실했다. 서진의 눈이 한 페이지에 고정되었다. 3년 전 민준이가 만 2세였을 때의 심장 초음파 기록이었다. 이미 그때 심장의 수축 기능이 정상 수치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경미한 심근 기능 저하, 추적 관찰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다. 담당인은 최 박사였다. 경미하다고 서진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 정도 수치면 당장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하고 약물 치료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어야 해.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다. 1년 전 기록.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해져 있었다. 심장은 이미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고 혈액을 펌프질하는 능력은 정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도 처방은 고작 이뇨제와 기본적인 신부전 약물뿐이었다. 마치 병을 고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처방이었다. 이건 단순한 의료 과실이나 무능함이 아니었다. 이건 방치였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었다. 서진은 차트를 뒤지다가 이상한 점을 또 발견했다. 민준이가 태어난 직후의 기록이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미수가 망막증 및 경미한 심실, 중격 결손. 그녀가 쫓겨나던 그날 밤 그녀는 하혈을 했다. 하지만 아이는 살아남았던 것이다. 오 회장은 그녀에게 아이를 유산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리고 5년 동안 아들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왜 그런데 왜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야 자신을 부른 것일까? 오 회장이 자신의 실력을 알고 있었을 리가 없다. 서진은 병원장과의 통화를 떠올렸다. 유일그룹에서 가장 위급한 VIP 환자. 병원장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유일그룹은 자신들의 의료진이 손쓸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대학병원으로 아이를 데려왔을 것이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곳에 한서진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파편화된 정보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 회장은 처음부터 이 아이를 결함 있는 후계자로 취급했을 가능성이 컸다. 어쩌면 그녀는 아픈 손자가 아니라 건강한 다른 후계자를 원했을지도 모른다. 서진의 손이 차갑게 떨려왔다. 만약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5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거대한 권력, 그 어둠과 다시 한번 싸워야 함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번에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명예나 복수가 아니었다. 바로 그녀의 아들 강민준이었다. 한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5년간의 기록을 노려보았다. 그것은 기록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이 저지른 살인 미수와도 같았다. 단순한 방치를 넘어선 의도적인 묵살이었다. 그녀의 아들 강민준은 지난 5년간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정숙 회장,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준은 에크모에 의지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에크모는 시간을 벌어줄 뿐 해결책이 아니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이 숨기고 있는 원본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했다. 서진은 VVIP 병동의 행정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유일그룹의 법무팀과 비서실이 임시 상황실처럼 점령하고 있었다. 최 박사가 불안한 얼굴로 전화를 받고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진이 방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서진은 가장 직급이 높아 보이는 남자 유일그룹 법무팀의 김영철 변호사 앞에 섰다. 한서진 교수입니다. 강민준 환자의 지난 5년간 모든 원본 의료 기록, 특히 영상의학 데이터 원본 파일과 유전자 검사 원본 결과를 지금 당장 이메일로 전송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기계적인 어조로 답했다. 한 교수님, 이미 환자 관련 데이터는 저희 측 의료진의 소견서를 포함해 충분히 제공해 드린 것으로 압니다. 교수님의 치료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진은 차갑게 웃었다. 김 변호사님, 저는 지금 소견서가 아니라 사실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경미한 기능 저하라고 쓴 그 요약본 말고 심장 초음파 원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3년 전, 1년 전, 그리고 최근 6개월간의 모든 CT와 MRI 원본 파일 말입니다. 최 박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한 교수, 지금 우리 쪽 의료진의 판단을 못 믿겠다는 거요. 우리가 누군데? 서진은 최 박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김 변호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환자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변호사님이 판단할 의료적 사안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였다. 교수님, 원본 기록에는 유일그룹의 지극히 사적인 정보와 민감한 가족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유출될 경우 서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유출할 것이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제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지가 두려우신 겁니까?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서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 요청이 아니었다. 5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선전포고였다. 그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오정숙 회장님의 명백한 지시입니다. 제공된 자료 외에 어떠한 추가 자료도 한 교수님께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그룹의 공식 입장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은 정중한 거절이 아닌 명백한 적대 행위였다. 그들은 한서진을 의사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 그들의 대답만으로도 그녀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들의 이 방해 행위로 인해 환자의 치료에 단 1초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그 모든 책임은 당신들과 오정숙 회장이 지게 될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서진이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유일그룹의 VVIP 스위트룸에서는 오정숙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 천한 것이 감히 내 손자 기록을 뒤지겠다고, 복수 감히 내 손자를 볼모로 잡고 복수를 하려는 게야.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을 맹렬하게 몰아붙이고 있었다. 상대방은 바로 한국대학병원의 병원장 박진태였다. 박 원장은 한때 서진의 스승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거대 자본의 압력 앞에서 무력한 행정계에 가까웠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한 교수는 환자의 주치의로서 주치에 당장 교체해. 오 회장은 소리쳤다. 그 여자는 주치의가 아니라 5년 전 우리 집안에서 쫓겨난 원한품은 이혼녀일 뿐이야. 내 손자를 그 여자 손에 맡길 수 없어. 당장 미국에서 오는 팀으로 바꿔. 박 원장은 이마에 땀을 닦았다. 회장님, 지금 환자는 에크모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미국 팀을 기다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태에 소아 심장을 다룰 수 있는 의사는 대한민국의 한서진 교수가 유일합니다. 오 회장은 비웃었다. 유일해.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해 그렇다면 더더욱 안 되지. 그 여자가 내 손자 목숨줄을 쥐고 유일그룹을 흔들게 내버려 둘 것 같아. 이건 의료가 아니야. 전쟁이야. 당장 그 여자를 주치의에서 배제시켜 그렇지 않으면 유일그룹이 이 병원에 지원한 모든 자금을 회수하고 당신의 그 병원장 자리도 오늘부로 끝인 줄 알아. 박 원장은 침묵했다. 유일그룹은 이 병원 암센터 건립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그들의 지원이 끊긴다면 병원은 휘청일 것이다. 그는 정치와 의술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 교수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진은 중환자실로 돌아와 민준의 상태를 다시 체크했다. 아이는 기계의 의지에 잠들어 있었다. 5년 만에 만난 아들의 얼굴.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만져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엄마가 아니라 의사여야 했다. 그녀는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하나는 아들의 심장을 멈추게 하려는 병마와의 싸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들의 치료를 방해하고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오 회장의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이 더 잔인하고 더러웠다. 그때 박 원장에게서 호출이 왔다. 원장실로 들어서자 박 원장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뜸을 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한 교수, 자네도 알다시피 상황이 복잡해졌네. 서진은 이미 예상했다. 오, 회장님이 절 교체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일그룹 측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했겠네. 자네가 환자의 어머니라는 사실, 그리고 5년 전에 그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공정한 진료를 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복수심 때문에 환자를 해칠 수도 있다고 하던가요? 서진이 차갑게 물었다. 박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서진은 실소했다. 5년 전 그녀를 조작된 사진으로 내쫓았듯이 이제는 복수심이라는 프레임으로 그녀를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서진은 박 원장에게 다가갔다. 원장님, 저는 의사입니다. 제 눈앞의 환자가 설사 원수의 자식이라도 저는 살려내야 하는 게 제 일입니다. 하물며 제 아들입니다. 복수요. 제가 복수할 대상은 오 회장이지 저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저 아이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오 회장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의사로서 말씀드리죠. 환자는 현재 에크모로 연명하고 있지만 이건 3일을 넘기기 힘듭니다. 혈전 문제도 있고 감염 위험도 높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좌심실 보조장치 VAD 삽입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식할 심장을 기다릴 때까지 버틸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민준의 차트를 가리켰다. 이 수술 소아 환자에게, 그것도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건 이 병원에서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팀이요. 그들이 도착해서 이 환자의 특수성을 파악할 때쯤이면 환자는 이미 제 손을 떠났을 겁니다. 서진은 박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를 교체하시는 순간 그건 강민준 환자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원장님, 의사로서 그 결정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 회장의 돈이 저 아이의 목숨보다 중요하십니까? 박 원장은 그녀의 무서운 기세에 압도당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오 회장을 원망하며 괴로운 듯 얼굴을 감쌌다. 서진은 더 이상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답을 이미 정했다. 저는 제 환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명령으로도. 박진태 원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서진이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결정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진의 마지막 말은 그의 귓가에 아니 심장에 쐐기처럼 박혔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병원장으로서의 현실적인 책임감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한서진을 인턴 시절부터 지켜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독보적이었다. 천재적인 손기술,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환자를 향한 불굴의 의지. 박 원장은 5년 전 서진이 병원을 그만두고 유일그룹의 며느리로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 의학계가 귀중한 인재를 잃었다고 통탄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났다는 추문을 들었다. 박 원장은 그때도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한서진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흉부외과, 특히 가장 어렵다는 소아 심장 파트에서 황금의 손으로 명성을 쌓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때 책상 위의 직통 전화가 붉은 빛을 내뿜으며 울렸다. 오정숙 회장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수화기를 들었다. 박 원장, 내가 10분을 줬는데 아직도 그 여자가 주치의야.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오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박 원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회장님, 한서진 교수는 강민준 환자의 주치의로서 교체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다. 오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오 회장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다. 박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것은 병원장으로서가 아니라 30년 경력의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자는 지금 에크모로 연명 중이며 다음 단계인 좌심실 보조장치 VAD 수술을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이 수술, 특히 강민준 환자처럼 체구가 작은 소에게 적용하는 베를린 하트, 이식형 장치 수술은 국내에서 한서진 교수만이 유일하게 성공적인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교수를 배제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깟 수술, 미국에서 오는 팀이 하면 될 것 아니야. 오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회장님, 의료는 기계부품 교체와 다릅니다. 미국 팀이 서류를 검토하고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데만 최소 24시간이 걸립니다. 환자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박 원장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만약 유일그룹 측의 압력으로 인해 주치의를 교체했다가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병원은 물론이고 유일그룹 역시 비윤리적 경영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오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박화 원장이 자신의 자금 지원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법과 윤리라는 방패를 들고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박 원장. 그녀는 분노에 차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 원장은 지친 듯 넥타이를 풀었다. 그는 비서실에 연락했다. 지금 즉시 병원 법무팀과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게. 강민준 환자건 관련 외부 압력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 일세. 그는 한서진이라는 황금의 손에 병원의 명운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서진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비겁함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5년 만에 만난 서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을 향한 사랑이나 연민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서진이 민준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았다. 심장이 멈췄을 때, 최 박사를 비롯한 모두가 절망할 때 오직 서진만이 흔들림 없이 에크모 삽입을 지시했다.
그녀의 그 압도적인 전문성과 카리스마는 강지훈이 평생토록 갈망했으나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었다.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복수심 때문에 네 아들을 해칠 수도 있어. 정말 그럴까 하니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서진이 민준을 바라보던 그 잠깐의 순간 그녀의 얼음 같은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리던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의사가 환자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아들을 보는 눈빛이었다. 그렇다면 왜 민준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어머니는 무엇을 숨긴 것일까? 오 회장은 항상 민준이가 그저 조금 약하게 태어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유일그룹의 주치의인 최 박사 역시 회장님의 보살핌 아래 최고의 관리를 받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하지만 서진은 단번에 방치라고 단언했다. 강지훈은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유일하게 신임하는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비서였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절대 기록에 남기지 말고 처리해주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다. 유일의료재단 서버에 있는 강민준의 5년간 모든 의료기록, 특히 최 박사가 올린 보고서 말고 원본 데이터를 전부 내 개인 서버로 옮겨줘. 그리고 5년 전 한서진 씨 관련 스캔들 자료, 그때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했던 그 자료들 전부 다시 찾아봐.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도련님, 그건 회장님의 직속감사팀에서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접근 자체가. 강지훈은 절박하게 말했다. 부탁하네. 내 아들 목숨이 달린 일일지도 몰라. 그리고 5년 전 내가 저지른 빚을 갚을 유일한 기회일지도.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유리창 너머로 서진이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울보 연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홀로 빛나는 등대 같은 존재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는 방관자가 될 수 없었다. 그가 비록 서진의 편에 설 자격은 없을지라도 적어도 아들을 위한 진실은 밝혀야 했다. 그는 서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녀를 돕기 위한 첫 번째 칼을 빼들었다. 침묵 속에 옹호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병원 구석에 텅 빈 가족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중환자실의 붉은 불빛이 복도 끝에서 깜박이는 것이 마치 아들 민준의 위태로운 생명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5년 전에 비겁했던 자신과 5년 만에 마주한 얼음처럼 차가운 한서진의 얼굴, 그리고 어머니 오정숙 회장의 무서운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비서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만약 서진의 말이 맞다면, 만약 어머니가 자신을 속인 것이라면, 그리고 민준의 병에 대해 무언가를 숨긴 것이라면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강지훈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새벽 4시 진동과 함께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련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극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확인 즉시 파기하십시오. 김 비서였다.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병원 와이파이가 아닌 개인 핫스팟을 이용해 파일에 접속했다. 파일은 2개의 폴더로 나뉘어 있었다. AKSJ5와저 그리고 Commit Medi Raw. 그리고 그는 망설이다가 첫 번째 폴더 HSJ5와를 열었다. 5년 전 서진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증거들이었다. 그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 그날 어머니가 그에게 집어던졌던 사진들. 서진이 낯선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다정하게 팔짱을 낀 사진. 그는 원본 이미지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으로 메타데이터와 픽셀 정보를 확인했다.
그가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이 정도의 디지털 지식은 있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조작이었다. 그것도 아주 조악하고 티가 나는. 서진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몸이 합성된 흔적이 역력했다. 날짜와 시간 정보는 모두 변조되어 있었다. 그는 다음 파일들을 열었다. 증인이라고 불렸던 자의 진술서, 그리고 그 증인의 계좌로 유일그룹의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이 송금된 내역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자 그 끝에는 오 회장의 개인 비서실장이자 충실한 개로 불리는 인물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연극이었다. 강지훈은 모니터를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이 조작된 증거 앞에서 단 한 번도 서진을 변호하지 못했다. 그녀가 뱃속에 아이를 걸고 아니라고 절규할 때 그는 어머니의 그늘 뒤에 숨어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어머니가 던져준 이 쓰레기 같은 거짓말과 맞바꾼 것이었다. 그의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자신에 대한 혐오였고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을 서진에 대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이었다. 그는 스크린의 이마를 받고 신음했다. 한참 후에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더 끔찍한 진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두 번째 폴더, 감제이 메디 라우를 열었다. 강민준, 그의 아들, 처음에 나온 파일들은 최 박사가 보고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요약본이었다. 김 비서가 빼낸 것은 유일의료재단의 서버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 즉 날 것 그대로의 영상 파일과 검사 수치들이었다. 그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서진이 의심했던 3년 전과 1년 전의 심장 초음파 원본 영상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민준의 작은 심장이 힘겹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상 아동의 심장 영상이 비교 자료로 첨부되어 있었다. 비전문가가 보아도 확연했다. 민준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다. 최 박사의 보고서에는 경미한 기능 저하라고 쓰여 있었지만 원본 데이터의 분석 수치는 중증 심부전으로 발전 가능성 높음이라는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최 박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오 회장의 입맛에 맞게 보고서를 순화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강지훈을 무너뜨린 것은 그 다음 파일이었다. 그것은 민준이 태어난 직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작성된 최초의 진단 기록이었다. 서진이 쫓겨난 그날 밤 그녀는 하혈을 했지만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미숙아로 태어난 민준은 태어나자마자 심각한 심장기형을 진단받았다. 그리고 그 진단서와 함께 첨부된 붉은색 대외비 도장이 찍힌 메모 한 장. 발신 유일그룹 회장, 비서실, 수신유일, 의료재단 이사장 최 박사. 내용은 간단했다. 강민준 군의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모든 기록은 그룹 후계자 승계 프로토콜에 의거 최고 보안 등급으로 분류함, 외부 노출 및 공격적 치료를 금하며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만 진행할 것. 강지훈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 공격적 치료를 금하며 최소한의 관리만 진행할 것. 이것은 살인교사나 다름없었다. 오정숙 회장. 그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민준이 아프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손자를 치료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병을 숨기고 방치했다. 왜 강지훈의 머릿속에 오 회장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유일의 후계자는 완벽해야 한다. 흠이 있는 자는 유일을 이끌 수 없어. 그녀에게 민준은 손자가 아니라 흠이 있는 후계자였던 것이다.
아픈 손자는 유일그룹을 물려받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연스럽게 혹은 어쩔 수 없이 도태되기를 바랐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막고 병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다. 그러다 아이가 정말 죽음의 문턱에 서자 유일의 핏줄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병원으로 데려온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유일 병원이 아닌 한서진이 있는 이 병원으로. 운명의 아이러니였다. 강지우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일어설 수 없었다. 거대한 성격이라고 믿었던 어머니의 오만과 자부심이 사실은 자신의 핏줄조차 결함품으로 취급하는 괴물의 모습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오만의 거대한 균열 속으로 그와 그의 아들이 함께 추락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알았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한서진을 병원에서 쫓아내려 했는지. 서진은 단순한 과거의 원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 회장의 끔찍한 범죄, 즉 후계자 관리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5년간의 아동방치 및 살인 미수 행위를 증명할 유일한 증인이었던 것이다. 강지우는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오열했다. 그것은 비겁했던 과거에 대한 참회이자 괴물 같은 어머니에 대한 절망,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자책의 눈물이었다. 수술 D-Day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중환자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한서진의 집중력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민준의 침대 옆이 아닌 병원 지하의 최첨단 의료 시뮬레이션 센터에 있었다. 에크모로 연명하는 환자에게 좌심실 보조장치 VAD를 삽입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도 극소수만 성공한 고난도 수술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3D 프린터로 정교하게 출력된 민준의 심장 모형이 놓여 있었다. 실제 수술에 사용될 베를린 하트 장치와 동일한 크기의 모형을 이식하는 연습이 반복되었다. 그녀의 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고 그녀의 눈은 수술 과정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박진태 원장은 그녀에게 병원의 모든 자원을 지원했다. 병원 윤리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 한서진 교수의 모든 의학적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오정숙 회장의 압력에 대한 병원의 공식적인 응전이었다. 반면 유일그룹의 VVIP 스위트룸은 지옥의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오정숙 회장은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박 원장은 더 이상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법무팀은 의료법상 주치의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녀는 한서진이 5년 전의 진실에 접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보다 지금 당장 자신의 손자, 아니 결함 있는 후계자의 목숨줄을 그 여자가 쥐고 있다는 사실이 더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 돈과 언론이 남아있었다. 오 회장은 자신의 충직한 수족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언론사에 소스 좀 풀어. 아주 자극적으로. 5년 전 이혼 스캔들과 엮어서 그 여자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내 손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복수심에 불타는 의사라는 제목이 좋겠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병원 로비는 하이에나처럼 냄새를 맡은 기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유일그룹 후계자의 위독서를 취재하러 온 듯했지만 곧 그들의 질문은 교묘하게 바뀌었다. 인터넷 연예부 기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단독 유일그룹 후계자 주치의가 5년 전 쫓겨난 그 여자. 속보, 한국대학병원 이해상충 논란. 복수심으로 무리한 수술 강행하나. 심층. 환자를 볼모로 잡았다. 익명의 병원 관계자 제보.
한서진 교수는 누구, 기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익명의 병원 관계자와 법조계 인사를 인용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서진이 5년 전 불륜 스캔들로 쫓겨났으며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위독한 아이에게 극도로 위험한 수술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전문성은 복수심의 눈먼 광기로 매도되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여론은 한서진에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황금의 손에서 복수에 미친 전처로 추락했다. 병원 홍보팀의 전화는 불통이 되었고 박 원장의 휴대폰마저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한서진은 시뮬레이션 룸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수술 준비 계속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 기사들이 아니라 민준이 심장입니다. 그녀의 평정심에 오히려 팀원들이 숙연해졌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옥 같은 대기실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밤새 노트북에 담긴 진실을 파헤치며 지옥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낸 두 번째 지옥을 목도하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속보 알림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놓았다. 복수심. 볼모 강지훈은 차갑게 웃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짓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서진의 손발을 묶어 수술을 실패하게 만들려 하고 있었다. 어쩌면 수술 자체를 무산시켜 한서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속셈일지도 몰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5년 전 폭우 속에서 아내를 외면했던 비겁한 강지훈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 지옥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노트북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오만을 무너뜨릴 유일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VVIP 병실을 지키고 선 경호원들을 거칠게 밀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오 회장이 마침 전화를 끊고 그를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이성을 잃고 다나가 강지훈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살기 어린 기세에 비서와 경호원들이 주춤거리며 물러났다. 강지훈은 문을 안에서 잠갔다. 오 회장은 아들의 이런 모습에 당황했지만 애써 위엄을 차렸다. 지금 무슨, 어머니.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을 삼킨 듯 차가웠다. 지금 당장 언론사에 뿌린 그 쓰레기 같은 기사들 전부 거둬들이시죠. 단 하나도 남김없이. 오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미쳤구나. 네가 지금 저 천한 것 편을 드는 게야. 저 여자가 네 아들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안 보여. 어머니가 죽일 뻔했죠. 강지훈이 포효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오 회장 앞의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5년 전 서진을 내쫓는 증거가 되었던 조작된 사진의 원본 파일과 합성 분석 데이터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게 뭡니까? 5년 전 제 아내를 내쫓으실 때 제게 보여주셨던 그 증거 말입니다. 정말 조악하더군요.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오 회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네가 감히 이걸 어떻게... 강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민준의 원본 의료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색으로 찍힌 대외비, 메모. 강민준 군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공격적 치료 금지,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 관리만 진행, 완벽한 후계자, 흠이 있는 자는 안 된다. 유일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민준이를 5년간 방치하셨습니까? 강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민준이는 손자가 아니라 폐기해야 할 결함품이었습니까? 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그녀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이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처럼 낮아졌다. 유일그룹 어머니의 명예 그딴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5년간 손자를 방치하고 살해하려 한 괴물이 될 겁니다. 그는 오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어머니의 위험은 사라지고 오직 겁에 질린 늙은 여자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1시간 드립니다. 그 기사들 전부 삭제시키고 정정 보도를 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지훈은 자신의 노트북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것을 제가 직접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제 손으로 유일그룹의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강지훈은 뒤돌아 문을 열고 나갔다. VIP 병실에는 오정숙 회장만이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거대한 오만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홀로 남겨졌다. 수술 당일 한국대학병원의 공기는 새벽부터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 이후 복수심 운운하던 자극적인 기사들은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유일그룹 후계자 치료위에 한국대학병원과 정력협력이라는 건조한 톤의 정정 보도가 그 자리를 메웠다. 하지만 이미 타오른 불길의 잔재는 병원 안팎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한서진은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수술실 입구의 스크럽룸에서 손을 씻었다. 뜨거운 물과 소독약이 그녀의 팔뚝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거울 속 자신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5년 전의 상처, 오 회장의 음모 강지훈의 뒤늦은 참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는 없었다. 준비됐습니다. 그녀의 수석 어시스턴트인 김 선생이 마스크 위로 결연한 눈빛을 보였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팀은 이미 그녀와 함께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최정예였다. 그들은 한서진이라는 지휘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다. 방 중앙에는 작은 몸이 하얀 수술포에 덮여 있었고 10여 개의 모니터가 아이의 위태로운 생명 신호를 쉼없이 그리고 있었다. 이미 마취과 의사가 아이를 깊은 잠에 빠뜨린 후였다. 서진은 수술대 옆에 서서 마지막으로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5년 만에 만난 아들.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다. 민준아, 엄마가 왔어. 조금만 더 버텨. 관망실 유리창 너머 강지훈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핏발이 선 눈으로 수술실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정숙 회장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스위트룸에 칩거한 채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그의 세상은 오직 저 유리창 안뿐이었다. 오전 9시 정각. 메스. 서진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수술실의 정적을 깼다. 첫 번째 절개가 망설임 없이 아이의 작은 가슴을 열었다. 12시간으로 예상되는 대수술, 베를린 하트, 좌심실 보조장치, VAD 삽입 수술이 시작된 것이다. 수술은 서진이 시뮬레이션에서 반복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먼저 아이의 심폐기능을 대신할 에크모 라인을 확보하고 흉고를 열어 심장을 노출시켰다. 하지만 아이의 심장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흡입기. 상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5년간의 의도적인 방치. 그것은 단순히 약물 치료를 게을리한 수준이 아니었다. 민준의 심장은 5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고 심장 근육 곳곳에 하얗게 석회화가 진행된 부분이 보였다. 지속적인 염증과 기능 저하가 남긴 끔찍한 흔적이었다. 젠장. 어시스턴트 중 한 명이 자기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었다. 교수님, 이 정도면
VAD 캐뉼라를 삽입할 위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조직이 버텨주질 못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유일그룹이 제공한 영상 데이터에는 이 정도의 심각한 조직 손상은 보이지 않았다. 또다시 그들은 진실을 숨겼던 것이다. 관망실의 강지훈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의료진의 대화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서진의 움직임이 멈춘 것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수술실 안. 모두의 시선이 서진에게 향했다. 시간은 흐르고 에크모가 버텨주는 시간에도 한계는 있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단 3초. 그리고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지옥불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플랜 B로 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자가 심낭을 이용한 재건술 먼저 시행한다. 김 선생 심낭 절개 준비해. 박 선생 베를린 하트 펌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플랜 B는 서진의 머릿속에만 있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계획이었다. 딱딱하게 굳은 심장 조직을 도려내고 아이 자신의 심장막, 심낭 조직을 덧대어 VAD가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극도로 위험한 작업이었다. 그것은 조각가가 대리석을 깎는 것이 아니라 젖은 모래로 성을 쌓는 것과 같은 섬세함과 대담함을 동시에 요구했다. 서진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황금의 손이 왜 전설이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굳어진 조직을 1mm의 오차도 없이 잘라내고 얇은 심낭 조직을 꿰매어 인공심장에 안착할 새로운 벽을 만들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갔다. 4시간, 5시간. 수술은 이미 반을 넘어섰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드디어 VAD 펌프가 제자리를 잡고 대동맥과 연결되는 마지막 순간. 펌프 연결 확인. 에크모 오프 준비. 서진이 지시했다. 에크모의 혈류가 서서히 줄어들고 이제 인공심장인 VAD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할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삐삐삐삐삐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붉은 경고등을 켜며 울부짖었다. 교수님, 혈압 급강하 심실세동입니다. 아이의 심장이 그나마 겨우 버티고 있던 마지막 힘을 놓아버린 것이다. VAD의 인공적인 리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켰다. 제세동기 차지 20줄 서진이 외쳤다. 클리어. 쿵. 아이의 가슴이 열린 채로 그 작은 심장이 파르르 떨렸다. 반응 없습니다. 30줄. 쿵. 여전히 심실세동. 교수님, 더 이상은 닥쳐. 서진이 제세동기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모아 노출된 아이의 심장을 직접 잡았다. 심장 마사지. 직접 한다. 그녀는 차가운 이성을 넘어선 어머니로서의 본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심장을 자신의 손에 쥐고 리듬에 맞춰 압박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그녀는 마스크 속에서 속삭였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것은 기도이자 명령이었다. 안 돼. 내 수술대 위에서 죽는 건 안 돼. 절대로. 엄마가 너 이렇게 못 보내. 하나, 둘, 셋. 그녀의 손이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모든 신경, 모든 의지가 손끝에 모였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처럼 파르르 떨리던 심실세동 파형이 길고 둔탁한 하나의 선으로 바뀌었다. 무수축. 심정지였다. 교수님. 어시스턴트의 절규. 강지훈은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안 돼. 아니야. 서진이 포효했다. 에피네프린 1mg 심장 직접 주사. 그녀는 심장을 쥔 채로 다른 손으로 주사기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멈춰버린 아들의 심장에 약물을 주입했다. 1초, 2초. 영원 같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쿵. 모니터에 희미한 파형이 하나 찍혔다.
그리고 다시 쿵 돌아왔다.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VAD 펌프, 지금부터 내 신호에 맞춰서 수동으로 돌려. 박 선생, 그녀는 멈춘 심장을 마사지하며 동시에 인공심장의 박동을 강제로 맞추기 시작했다. 기계와 인간 의사와 어머니, 그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서히, 아주 서서히 VAD의 펌프 소리가 안정적인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니터의 붉은 경고등이 하나씩 녹색으로 바뀌었다. 혈압이 오르고 있었다. 심장은 VAD의 도움을 받아 다시 뛰고 있었다. 수술실 안에는 VAD 펌프의 규칙적인 쉑, 쉑 소리만이 가득 찼다. 12시간 30분. 지옥 같던 수술이 끝났다. 서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마무리 부탁합니다. 그녀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이미 복되는 밤이 내려와 있었다. 강지훈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달려왔다. 서진아, 아니, 한 교수 민준이는. 서진은 마스크를 벗었다. 지친 얼굴 하지만 무너지지 않은 눈빛. 그녀는 강지훈을 5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 남자를,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아들 목숨을 걱정하는 아버지를 잠시 바라보았다. 살아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건조했다. VAD는 안정적으로 작동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위기 상황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녀는 강지훈을 지나쳐 지친 몸을 이끌고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들의 생명이 돌아온 안도감과 서진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빚진 죄책감에 휩싸여 소리 없이 울었다. 12시간 30분의 지옥 같던 수술이 끝났다. VVIP 중환자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닌 위태로운 희망의 무게였다. 강민준의 생명은 이제 흉골 아래서 규칙적으로 박동하는 베를린 하트 좌심실 보조장치 VAD에 의지하고 있었다. 한서진은 3일 밤낮으로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사무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중환자실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VAD 수술은 끝이 아니었다. 감염 혈전 출혈. 이 작은 생명을 위협하는 적들은 여전히 사방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 가운을 입은 채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5년 만에 만난 아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안아보지 못했다. 지금 그녀는 엄마이기에 앞서 이 위태로운 심장을 책임진 주치의여야 했다. 그녀의 사적인 감정은 단 1g도 이 전장에 개입될 수 없었다. 수술 후 4일째 되는 날 새벽, 서진이 막 교대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을 때 민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포착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곧이어 아이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굳게 감겨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아이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낯선 기계 소리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아이의 시선이 서진에게 닿았다. 아이는 목에 삽관된 튜브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묻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서진의 얼음 같던 가면이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유리창에 손을 가져다 댔다. 민준아, 괜찮아,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가 마스크 안에서 작게 울렸다. 5년 동안 묻어두었던 모성이 그 어떤 격렬한 감정보다 더 뜨겁게 그녀의 심장을 녹여내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 모든 광경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감히 그녀와 아들의 재회에 끼어들 수는 없었다. 그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병실을 떠나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의 검은색 세단 안에는 유일그룹의 운명을 뒤흔들 증거가 담긴 노트북이 있었다. 그는 지난 4일간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증거를 집요하게 수집했다. 김비서를 통해 빼돌린 자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유일그룹의 내부 감사 자료 비자금 흐름, 그리고 5년 전 한서진을 모함했던 자들의 행적까지 모두 파헤쳤다.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거대했다. 어머니는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오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짓밟아왔다. 강지훈은 유일의료재단 이사회에 비상연락망을 가동했다. 금일 오후 2시 한국대학병원 특별회의실, 재단 이사장 긴급 소집, 안건 유일그룹 후계자 강민준 환자, 의료 사태 및 재단 윤리 강령 위반 건. 오후 2시 병원 최고층의 특별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일의료재단의 이사들은 모두 오정숙 회장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감히 오 회장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그들은 강지훈이 왜 이 회의를 소집했는지 의아해하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회의 시간 정각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뒤를 이어 박진태 원장도 배석했다. 이사들은 술렁였다. 병원장이 재단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강지훈은 상석의 의장석이 아닌 테이블 옆자리에 섰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5년간 그들이 알던 유약한 도련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분노로 단련된 남자의 목소리였다. 오늘 저는 이사회의 의장 자격이 아닌 강민준 환자의 아버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오정숙 회장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기품 있는 한복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지훈, 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이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오직 강지훈과 박 원장만이 꽃짓기 가에 서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어머니를, 이제는 적이 되어버린 그녀를 차갑게 응시했다. 어머니께서도 참석하셨으니 잘 됐군요. 오늘 이 자리는 오정숙 회장님의 해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사들은 경악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감히 이 어미에게. 그녀는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려 했다. 어머니, 강지훈이 포효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어머니이기 이전의 5년간 당신의 손자를 방치하고 살해하려 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첫 번째 화면에 뜬 것은 5년 전 한서진을 모함했던 조작된 사진과 돈의 흐름도였다. 이것은 유일그룹의 전 며느리 한서진 교수를 내쫓기 위해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증거 조작 내역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그룹 총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오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직 여유를 잃지 않았다. 겨우 그딴 과거사로 날 끌어내리겠다고, 이 배은망덕한 놈. 이것이 과거사로 보이십니까? 강지훈은 다음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대외비 도장이 찍힌 강민준의 의료 기록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적힌 문구, 공격적 치료 금지, 최소 관리만 진행.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룹 후계자의 생명을 고의로 방치한 반인륜적인 범죄의 증거였다. 강지훈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지난 5년간 오정숙 회장의 지시 아래 이 끔찍한 범죄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묵인해 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이것은 회장님께서 언론을 매수해 아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한서진 교수를 복수심에 미친 의사로 매도하려 한 증거입니다. 환자의 치료를 고의로 방해하고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입니다.
오 회장은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아들의 방역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했던 제국이 그녀가 가장 얕보았던 아들의 손에 무너지고 있었다. 이때 침묵을 지키던 박진태 원장이 입을 열었다. 병원장으로서 발언하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정숙 회장님은 유일의료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한국대학병원의 독립적인 진료 행위를 지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박 원장은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만약 이사회가 지금 이 순간 오정숙 회장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과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그룹이 무너지는 것은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 병원과 제 의사들을 지켜야 합니다. 상황은 끝났다. 이사들은 더 이상 오 회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가 더 급했다. 한 이사가 떨리는 손을 들고 입을 열었다. 오정숙 회장의 유일의료재단 이사장직 및 유일그룹 내 모든 경영직위에 대한 해임 동의안을 긴급 발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여기저기서 찬성 발언이 터져 나왔다. 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을 배신한 이들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지독한 원망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신은 저를 키운 게 아닙니다. 평생 당신의 그림자 뒤에 숨는 겁쟁이로 만드셨죠. 강지훈은 차갑게 돌아섰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아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 유일그룹 오정숙 회장은 그룹 경영 및 재단 운영에서 손을 떼고 무기한 경영 일선 퇴진을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였지만 제게는 거대한 여제의 몰락을 직감했다. 시간은 지옥 같던 수술의 기억을 안고 묵묵히 흘러갔다. VIP 중환자실을 감돌던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은 몇 주가 지나자 재활 병동의 따스한 햇살로 서서히 바뀌어갔다. 강민준의 작은 심장을 대신해 뛰고 있는 베를린 하트의 규칙적인 펌프 소리는 이제 죽음의 경고음이 아닌 생명의 희망가처럼 들렸다. 민준은 기적 같은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그리고 마침내 재활 병동으로 옮겨졌다. 아이의 몸은 여전히 가슴에서 나온 튜브와 외부 제어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5년간 아이를 짓눌렀던 죽음의 그림자는 걷혀 있었다. 아이의 창백했던 뺨의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여전히 황금의 손이라 불리는 한국대학병원의 교수였지만 그녀의 일상에는 새로운 루틴이 생겼다. 이른 아침 회진 전 그녀는 재활병동의 소아놀이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민주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첫걸음마를 떼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교수님 아니, 엄마. 아이는 아직 호칭이 헷갈리는 듯 서진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5년의 공백. 그 시간 동안 엄마라는 단어는 아이의 사전에도 서진의 사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이 의사에게 의지했다. 서진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녀의 얼음장 같던 표정은 이 작은 아이 앞에서만큼은 봄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었다. 잘했어 민준아.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걸었네. 그녀가 아이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 손길은 의사의 진찰이 아닌 5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어머니의 손길이었다.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오정숙 회장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유일그룹은 강지훈의 주도 아래 과거의 오만과 부패를 도려내는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한서진의 이름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전초가 아닌 교대 권력의 부조리에 맞서
아들을 구해낸 영웅으로 재조명되었다. 하지만 서진에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민준의 다음 치료 계획과 심장 이식 대기 순번만을 생각했다. VAD는 이식 전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다리일 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었다. 그날 오후 서진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강지훈과 마주섰다. 그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다. 강지훈은 5년 전에 나약한 도련님도 어머니에게 절규하던 분노한 아들도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지만 민준이라는 지울 수 없는 연결고리를 가진 관계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서진에게 건넸다. 이게 뭐죠? 서진의 목소리는 다시 의사 한서진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차갑고 사무적인. 강지훈은 쓰는 숨을 지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되돌리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했어야 할 일들, 5년 전에, 아니 적어도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했어야 할 일들이야. 서진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종류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5년 전의 이혼 서류 사본과 그 이혼이 강압과 조작된 증거에 의한 원천 무효임을 증명하는 법원의 판결문이었다. 강지훈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 받아낸 것이었다. 우리의 혼인관계는 법적으로 5년 전에 끝난 게 아니었어. 당신을 그렇게 보낸 건 내 인생 최악의 범죄였지.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두 번째 서류는 새로 작성된 합의 이혼 서류였다. 하지만 내용은 일방적이었다. 친권 및 양육권 모모 한서진에게 귀속된다. 부후 강지훈은 면접 교섭권만을 가지며 이 또한 한서진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서류. 그것은 거대한 액수가 적힌 신탁기금 증서였다. 수혜자는 강민준, 그리고 그 신탁의 유일한 운용 및 관리자는 한서진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유일그룹의 돈이 아니었다. 강지훈이 개인적으로 상속받은 모든 재산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변명이나 동정의 기미도 없었다. 이건 당신이 민준이에게 주는 보상금이 아니야. 유일그룹이 그리고 내 어머니가 민준이에게서 훔쳐간 5년의 시간과 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이야. 당신이 이 돈을 받고 민준이를 위해 마음껏 써줘. 다시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내 아들이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강지훈은 덧붙였다. 어머니는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자택에 연금되어 계셔. 평생 자신이 쌓아 올린 성 안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하며 사실 거겠지. 유일그룹은 내가 맡아서 이 모든 빚을 갚아나갈 생각이야. 서진은 오랫동안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었다. 그녀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민준이를 위해서 받아들이죠. 내 아들은 당신들 때문에 빼앗긴 시간을 보상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의 증오는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 씨,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것으로 당신의 빚이 모두 청산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사이는 절대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오소리 말, 알아. 강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난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도 민준이에게 아버지라 불릴 자격도 없어. 그저 당신과 민준이가 유일의 그늘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평생을 짓누르던 어머니의 그림자보다 더 무거운 자신의 죄책감을 짊어진 채 서진은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재활병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몇 주가 더 흘렀다. 병원 옥상 정원은 완연한 봄 기운으로 가득 찼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재활 훈련을 마친 민준이 작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서진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VAD 제어 장치가 담긴 작은 가방이 휠체어 손잡이에 걸려 있었다. 저기, 교수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 서진이 다정하게 되물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아이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5년 동안 아이를 돌본 것은 유모와 집사들이었고 엄마라는 존재는 동화책 속에나 나오는 것이었다.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눈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5년 전 빗속에서 아이를 잃었다고 절규하던 그 밤 이후로 처음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감쌌다. 그럼 당연하지. 민준아,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아니에요. 민준이 작은 손으로 서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지금 와줬잖아요. 내 심장 다시 뛰게 해줬잖아요. 서진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가슴에 연결된 튜브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그 어떤 포옹보다도 강렬했다. 그녀는 5년간의 지옥을 견뎌냈고 거대한 권력과 싸웠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아들을 되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유일 그룹에 버려진 며느리도 복수를 꿈꾸는 의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한서진, 의사이자 엄마였다. 서진은 아이를 안은 채 일어섰다. 흩날리는 벚꽃 잎 사이로 그녀는 민준과 함께 병원 건물을 등지고 섰다. 유일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는 이제 그들 뒤에 있었다. 그들 앞에는 심장이식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함께였다. 새로운 새벽을 향해 그들만의 빛나는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